먼저 배경 설명부터 조금 할게. 난 아리조나 남부에 있는 교도소에서 15년형을 살고 있었어. 왜 들어갔는진 별로 중요하지 않아.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났고, 다들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 일들은 훨씬 더 많았거든. 모든 건 교도소에서 떠도는 한 괴담에서 시작됐어. 몇 년 전에 그 교도소에서 정말 끔찍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. 우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방 앞쪽에 서 있어야 했어. 교도관들이 우리가 다 있는지 눈으로 직접 인원 점검을 해야 했거든.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 한 1년 전쯤, 이 일상적인 점검 시간에 아주 잔혹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대. 독방을 쓰고 있었던 어떤 남자가 점검을 받는데 상태가 아주 이상해 보였다는 거야. 그래서 교도관 한 명이 다른 교도관을 불러서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, 세상에, 그 안엔 원래 있어야 될 죄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. 이 낯선 사람은 원래 그 방에 있었던 수감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. 헐렁한 가죽을 그냥 툭 걸치고 있었는데 진짜 괴물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놈이 이 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니었다는 거야. 감방은커녕 도대체 어떻게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아무도 몰랐어. 더 소름 돋는 건 그놈이 대체 누구인지조차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지. 그 어떤 기록에도 없는 놈이었어.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놈이 뒤집어 쓰고 있었던 가죽의 진짜 주인, 그 남자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는 거야. 꽤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. 나도 알아.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스킨워커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란 것도 알지만, 교도소 사람들은 그놈을 그렇게 불렀어. 스킨워커라고. 게다가 그놈이 입을 꼭 다물고 절대 말을 안 했던 것도 그 소문을 더 키웠지.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교도소 마당에 스킨워커의 괴담이 쫙 퍼지게 된 거야. 듣자 하니 그놈은 사건이 터지고 한 달쯤 뒤에 다른 곳으로 이송됐고, 일반 수감자들은 그제야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더라고. 난 그곳에 들어간 지 이틀째가 되던 날 그 이야기를 들었어. 앞으로 당분간 내 집이 될 곳에서 듣기엔 진짜 지독하게 찝찝한 이야기였지. 자, 이제 진짜 배기 이야기를 해볼게. 그래, 그놈이 스킨워커로 불리긴 했지만 결국 그 사건이 남긴 건 나바오족 출신의 늙은 무기수 영감이 사람들에게 진짜 스킨워커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게 만든 것뿐이었어. 교도소 문화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그 괴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. 듣자 하니 스킨워커는 그 자리에서 딱 보고 알아채기가 꽤나 까다롭대. 하지만 그놈 곁에서 1, 2분 이상 살아남는다면 웬만한 사람은 그 행동거지가 뭔가 이상하단 걸 눈치챌 수 있다고 하더라고.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, 미친 듯이 몸을 실룩거리거나 걸을 때 걸음걸이가 엄청 부자연스럽다는 거야.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얘네들도 흉내를 더 잘 내게 되나 봐. 그 나바오족 영감, 이름이 칼이었는데 그 양반은 수감자들 중에 진짜 스킨워커가 섞여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. 수년에 걸쳐서 우릴 서서히 속아내고 있다면서 말이야. 한 번은 그걸 그랜드마스터 스킨워커라고 부르더라고. 그놈은 사람 흉내를 너무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자기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룸메이트라도 하루 이틀 만엔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했어. 어느 날 밤에 칼이 그랬어. 그놈은 진짜 고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. 보통 스킨워커라면 사람을 죽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덥석 물 텐데, 이놈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
죽일 먹잇감들이 회전문처럼 알아서 제 발로 계속 들어온다는 걸 깨달은 거지. 그래서 수년 동안 기가 막히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칼은 생각했어. 꽤 많은 녀석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농담 따먹기 정도로 웃어넘겼어.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웠지. 감옥에 있다 보면 이따금씩 확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거든. 가끔은 침대 앞에 자기 바짓가랑이로 목을 맨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룸메이트를 보게 될 때도 있고, 그냥 이 감옥 생활을 더 이상 못 견뎌서 그러는 거지. 하지만 우리 구역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미쳐가곤 했어.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한밤중에 조용히 자살하는 게 아니었어.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말문이 막힌 듯이 입을 닫아버려. 몸을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발을 질질 끌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지. 친구 관계 같은 건 다 내팽겨 쳐버리고, 운동 시간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선 머리카락을 얼굴 앞으로 축 늘어뜨린 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지. 아무도 그 이야긴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. 마치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음 차례는 자기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달까. 나도 똑같이 느꼈고. 근데 그게 진짜 스킨워커의 짓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미쳐가는 건진 나도 몰랐어. 하지만 굳이 진실을 파헤치고 싶진 않았지. 딱 정해진 주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누군가 맛이 갈 때마다 길어야 2주 안에 그 사람은 어디론가 이송되거나 전출을 가버렸어. 남은 사람들에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이야.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진 신만이 아실 노릇이었지. 그리고 밤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.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짧고 날카로운 괴음이 내 감방구역 전체에 정기적으로 울려 퍼졌어. 돼지가 죽어갈 때 지르는 멱다는 소리랑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섞어놓은 것 같은 끔찍한 소리였지. 이건 역시 아무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 중 하나였어.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림자와 발소리였지. 밤이 되면 감방 밖에 있는 천장 조명 몇 개만 켜져서 복도가 아주 어슴푸레했어. 내 감방 근처에 교도관이 절대 없었을 때도 내 방 벽 위로 휙휙 지나가는 그림자들을 내 두 눈으로 여러 번 똑똑히 봤어. 형기를 거의 다 맞춰갈 때쯤이었나. 한 번은 자다 깨서 뒤에 있는 벽을 봤는데 어떤 사람의 완벽한 실루엣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야.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 룸메이트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고 감방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. 그리고 그놈의 발소리. 다들 그 빌어먹을 발소리를 끔찍하게 싫어했어. 그게 제일 소름 끼쳤어. 그림자를 보는 것보단 좀 드물었지만 밤에 가끔 기형적으로 빠른 발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어. 젖은 맨발로 타일 바닥을 철썩철썩 때리면서 뛰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말이야. 그 소리를 내는 무언가가 복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전력 질주로 날아가는 것 같았지. 그게 뭐였든 간에 인간의 속도는 아니었어. 만약 그 소리가 나기 전부터 너가 깨어 있었다고 치자. 네 감방 한쪽에서 그 발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뭔지 보려고 고개를 휙 돌리는 그 짧은 순간에 소린 이미 감방 세 개는 훌쩍 지나쳐간 뒤에서 들려왔어. 진짜 다들 그 발소리를 혐오했어. 나도 동의해. 그게 진짜 최악이었지. 그리고 난 한 달 전쯤에 거기서 출소했어.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지. 근데 정말 맹세하는데 나한테도 내 차례가 거의 다 왔었어. 내가 출소하기 일주일 전쯤에
내 룸메이트이자 꽤나 친했던 친구 녀석이 맛이 가버렸거든. 앞에서 말했던 딱 그 증상대로 말이야. 난 그 일주일 내내 한숨도 못 잤어. 물론 자긴 잤지만 한 번에 몇 분 이상 눈을 붙이질 못했어. 그 녀석한테 절대 등을 보이지도 않았고 제일 무서웠었던 게 뭔 줄 알아? 어느 날 밤에 자다 깼는데 그 녀석이 우리 감방 창살 틈으로 자기 몸을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통과하고 있는 걸 본 거야. 그 창살, 난 그 창살 사이로 어깨도 못 집어넣을 만큼 창살은 정말 좁았어. 근데 진짜 최악은 그 녀석이 감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감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야. 출소하는 날, 난 그 녀석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어. 그냥 방을 나왔지. 녀석도 별 신경 안 쓰는 눈치길래 나도 그냥 넘어갔어. 마침내 난 살아남은 거야. 15년 동안 감옥에서의 폭동, 갱단들의 싸움,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스킨워커의 납치까지도 전부 다 이겨내고 말이야. 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정문을 나섰어. 운동장을 둘러싼 철조망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내 룸메이트가 저 멀리 혼자 떨어져서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. 지난 일주일 내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. 난 고개를 저었지. 저게 진짜 내 친구가 맞는지조차 이젠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. 철조망 너머 반대편에서 마지막으로 운동장 쪽을 한번 쓱 둘러봤어.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. 그곳에 운동장 반대편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. 바로 칼 영감이었지.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다른 수감자들을 지그시 노려보면서 미친 듯이 몸을 실룩거리고 있었어. 네, 오늘 괴담 스킨워커에 대한 괴담이었는데요. 어떻게 들으셨나요? 메일로 좀 스킨워커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셨었던 분들도 몇 분 계셨고, 레딧 괴담 이쪽에 이제 스킨워커 워낙 유명한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안 다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참에 한번 스킨워커 괴담을 낭독해봤습니다. 사실 스킨워커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막 빠삭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. 늑대 인간처럼 생긴 놈이 사람 가죽 뒤집어 쓰고 사람 말 따라하고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아날로그 호러라든지 이런 걸로 좀 스킨워커가 많이 다뤄졌더라고요. 그런 건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봐서 관련 내용 좀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으신 미국의 괴담, 괴생명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? 그러면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. 이렇게 또 주말에 몰아서 영상 작업을 하는 괴곰을 위해서 좋아요와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다음 괴담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